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예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계획 수립부터 자재 선택, 공정 관리, 그리고 업체 선정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볼 테니 평생에 몇 번 없는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인테리어를 싸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큰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에는 기초 계획과 예산 절감의 기초 부분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필요한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확한 요구사항 없이 상담을 받으러 가서 완성된 후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들어갈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일과 기능이 필요한지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레퍼런스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의 조언과 업체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으면요, 업체 선정 시에 더 신뢰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받은 업체와 여러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요청해 비교해 보시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 좋은 자재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자재는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실이나 자주 사용하는 방의 경우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유지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적인 디자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색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나 베이지 같은 컬러는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나중에 소품만 바꿔도 분위기를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폼과 재사용을 통해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자재를 꼭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자재는요, 리폼을 통해 충분히 새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틀이나 문짝은 무조건 교체하지 않고 리폼을 통해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타일이나 벽지는 기존 위에 덧붙이는 방식의 덧방 시공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이 중요한 샤시 같은 자재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싸게 하는 방법 중에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프 인테리어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등 교체, 간단한 가구 조립 같은 작업은 셀프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싸게 하는 방법 중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정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공정을 나열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지만 큰 공정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정 순서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목공 작업이 끝난 후에 선반을 추가하려면 작업자를 다시 불러야 해서 인건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 특히 공정 순서를 잘 이해하고 필요사항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공정 순서는 처음에는 철거 작업입니다. 오래된 자재와 장식물들은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샤시 작업을 진행합니다. 창문과 샤시를 교체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나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초 배관 설비를 진행합니다. 전기 배선, 수도 배관, 방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제는 목공 작업입니다. 벽체나 선반, 기본 가구 형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는 타일과 마감 작업입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타일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마감 작업이 먼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배와 페인트입니다. 벽지와 페인트 작업으로 벽면을 마감해 최종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바닥 마감은 벽지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재를 먼저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다 보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닦아야 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벽지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모든 인테리어 과정들을 세세하게 챙길 수 없다면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3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고 자재 종류와 공정, 각 항목별 비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모호하게 기재된 견적서가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 시 견적서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방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방수 공법을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한 상담을 통해 계약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온라인 리뷰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업체의 실적과 평판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업체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빠르고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AS 보증 기간과 사후 관리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AS를 보장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팁들과 공정관리, 업체 선정까지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몇 번 없는 인테리어 작업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기까지 곰팡이 탐정이었습니다. 안녕.